2024년 2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김영자는 습관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30분 전이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알람에 의지한 적이 없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아침을 책임진다는 것. 그 무게를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영자는 낡은 옷장 앞에 섰다. 하얀 조리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30년 전 첫 출근 때 입었던 그 조리복. 수없이 빨고 기워가며 입은 흔적들이 천 곳곳에 남아 있었다. 영자는 조리복을 쓰다듬었다. 김치찌개 냄새, 된장국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그 천에 스며 있는 것만 같았다. 집을 나서는 영자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가벼웠다. 마지막 출근길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었다. 다만 가로등 아래를 지나며 자신의 그림자를 유심히 바라봤다. 30년 전 27의 그림자와 지금 57의 그림자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등은 조금 굽었고 걸음은 조금 느려졌지만 학교를 향하는 마음만큼은 첫날과 같았다. 학교 정문이 보였다. 영자는 매일 이 순간이 좋았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고요한 학교, 복도에 켜지지 않은 불빛들, 텅 빈 운동장. 하지만 몇 시간 후면 이 공간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차리라는 것을 아는 기쁨. 영자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루의 활력을 찾았다. 급식실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스테인레스 조리대, 거대한 가스레인지, 벽면을 가득 채운 조리 도구들. 영자는 천천히 그 공간을 둘러봤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이 공간에 새겨져 있었다. 조리대 모서리의 작은 흠집 하나하나, 가스레인지, 손잡이의 다른 자국, 벽면 타일의 미세한 금 하나까지 모두 영자의 시간이었다. 영자씨, 벌써 오셨어요? 선배 조리사 박순덕이 들어왔다. 순덕은 영자보다 5살 많았지만 이 학교에는 영자보다 늦게 왔다. 영자는 이 급식실의 산증인이었다. 신설 학교가 문을 열던 그 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결근도 없이 매일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 네, 언니. 마지막 날이니까요. 에이, 울지 마. 오늘 퇴임식에서 울면 나도 따라 울 것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조리를 시작했다. 영자의 손놀림은 정확했다. 감자를 깎는 속도, 당근을 써는 각도, 양파를 볶는 타이밍. 모든 것이 30년의 숙련으로 완성된 예술이었다. 영자는 조리하면서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생각했다. 어떤 아이는 감자를 너무 크게 자르면 안 먹는다. 어떤 아이는 당근을 작게 썰어야 먹는다. 어떤 아이는 양파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3,000명.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30년간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 수. 영자는 그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3,147명.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밥을 잘 먹던 아이, 편식이 심했던 아이, 급식을 유일한 끼니로 여기던 아이. 영자에게 그들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다. 돌봐야 할 아이들이었다. 조리가 끝나고 배식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다. 영자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식판에 음식을 담았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정성스럽게 담았다. 마지막이었다. 아줌마, 오늘 퇴임하신다면서요? 한 여학생이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동안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여학생의 말에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영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다. 영자는 급식실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30년의 시간을 정리해야 했다.
개인 사물함을 열자 몇 가지 물건이 나왔다. 낡은 앞치마, 손때 묻은 주걱, 아이들이 준 감사 편지 몇 장. 영자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영자씨, 냉장고 좀 같이 정리해요. 오래된 거 좀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순덕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로 향했다. 대형 업소용 냉장고. 영자가 30년간 매일 수십 번씩 열고 닫은 그 문.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영자와 순덕은 오래된 식재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순덕이 냉장고 맨 안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낡은 공책 한 권. 겉표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순덕은 공책을 펼쳤다. 공책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4년 3월 2일. 영자가 이 학교에 첫 출근한 날. 그 아래로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학생들의 이름.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들이 있었다. 김민수, 아침 굶고 옴. 밥 더 많이. 이서연, 우유 알레르기. 두유로. 박준혁, 편식 심함. 작게 썰어서. 순덕은 공책을 넘기며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었다. 수백 페이지에 걸쳐 3,000개가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각 이름마다 세밀한 관찰 기록과 배려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영자씨. 이게.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자는 공책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30년간 숨겨왔던 것,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것, 그 비밀이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왔다. 영자는 순덕의 손에서 공책을 가만히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30년간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건 자랑하기 위한 것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배고픈 아이, 아픈 아이, 특별히 돌봐야 할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었다. 언니, 이건. 영자의 목소리가 잠겼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공책 속 첫 번째 이름이 떠올랐다. 김민수.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했다. 1학년 때 너무 마른 체구로 급식실에 들어왔던 남자아이. 친구들보다 유난히 작았고 눈빛에 늘 배고픔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들은 제가 특별히 신경 써야 했던 아이들이에요. 영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공책 첫 장을 펼쳤다. 거기엔 김민수의 이름과 함께 30년 전의 날짜,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다. 94년 3월 2일, 김민수, 1학년 3반, 아침을 굶고 왔다. 점심때 밥을 3번이나 더 달라고 했다. 체구가 또래보다 작다. 내일부터 조금 더 많이 주자. 순덕은 말없이 공책을 넘겼다. 페이지마다 비슷한 기록들이 이어졌다. 어떤 아이는 알레르기가 있었고, 어떤 아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이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 영자는 그 모든 것을 관찰했고, 기록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돌봤다. 언니, 이 아이들 어떻게 다 기억하신 거예요? 매일 봤으니까요. 급식실에 들어올 때 표정, 식판을 받는 손의 떨림, 음식을 먹는 속도 다 보이더라고요. 영자는 공책의 한 페이지를 폈다. 1997년의 기록이었다. 97년 5월 15일. 이서연. 3학년 2반. 우유만 마시면 배탈이 난다. 어머니께서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이 아이에겐 우유 대신 두유를 따로 준비하자. 다른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순덕이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요. 자기만 다르다는 걸 친구들이 알면 놀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챙겼어요. 영자는 이서연을 떠올렸다. 수줍음이 많던 여자아이. 급식 시간이 되면 늘 긴장한 표정으로 줄을 섰던 아이. 다른 친구들은 우유를 받는데 자기만 못 받는 게 창피했을 것이다. 그래서 영자는 방법을 찾았다. 이서연의 차례가 되면 슬쩍 두유팩을 건네는 것이었다. 마치 원래 우유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은 그게 두유인 줄 몰랐다. 공책을 넘기던 순덕의 손이 멈췄다. 어떤 페이지에서였다. 2003년 9월 10일 박준혁 5학년 1반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한다.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 당분간 이 아이의 식판에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씩 더 얹어주자. 말은 걸지 말자. 그냥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자.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고 손사래를 쳤다. 울면 안 돼요, 언니.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영자의 눈도 붉어지고 있었다. 박준혁. 그 아이는 5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말수가 줄었다. 늘 밝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 영자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밥을 챙기는 것뿐이었다. 영자 씨는 이 3,000명을 다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네, 한 명 한 명요. 영자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30년의 무게가 있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로 향했던 이유.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던 이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던 이유. 모두 이 공책 안에 있었다. 순덕은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가장 최근의 기록이었다. 2024년 2월 1일 강지우 1학년 5반 이 학교의 마지막 아이. 내일이면 나는 퇴임한다.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 하지만 이 공책에는 내가 만난 모든 아이들이 있다. 3,147명. 한 명도 잊지 않았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순덕이 공책을 덮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자도 침묵했다. 냉장고에서 나오는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급식실을 채웠다. 언니, 이거 교장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순덕의 말에 영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기록일 뿐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별 의미 없다고요? 언니, 이건 30년간의 헌신이에요. 이 학교를 거쳐간 모든 아이를 사랑으로 돌본 기록이라고요.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더 주고, 아픈 아이를 배려하고, 힘든 아이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저 당연한 일 아닌가. 영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순덕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 이 공책을 본 누구라도 달리 생각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30년 인생이었다. 3,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쏟은 사랑의 기록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헌신의 역사였다. 영자 씨, 오후 퇴임식 전까지 제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공책을 퇴임식에서 공개해야 해요. 언니, 정말 안 돼요. 부끄러워요. 영자는 순덕의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죠. 이 학교의,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선생님들만 영웅이 아니에요. 언니 같은 분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순덕은 공책을 조심스럽게 들고 교장실로 향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급식실에 혼자 남았다. 갑자기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출근 날의 떨림, 첫 배식 때의 긴장, 아이들의 웃음소리, 감사 인사, 가끔 있던 불평.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던 시간들. 영자는 조리대에 기대어 섰다. 오후 3시. 2시간 후면 퇴임식이 시작된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다. 영자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홀가분함도 느껴졌다. 30년간 혼자 짊어진 무게. 그것을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걸까? 1994년 3월 2일. 영자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27의 나이로 처음 이 학교 급식실 문을 열었던 순간, 새 학교의 새 급식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반짝이는 조리대, 냄새 한 점 없는 환기구, 깨끗한 타일 바닥. 영자는 그 공간이 주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처음이시죠? 당시 영자를 교육했던 선배 조리사가 물었다. 영자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이 자리를 얻었다. 남편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고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급식 조리사라는 직업이 거창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영자에게는 절실한 생계의 수단이었다. 급식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죠. 아이들이 남기는 음식을 보면 서운할 때가 많거든요. 선배의 말에 영자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영자는 다짐했다. 열심히 하자. 성실하게 하자.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자. 단순하지만 확고한 다짐이었다. 첫 회식 시간.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키가 작은 아이, 큰 아이, 활발한 아이, 조용한 아이. 다양한 얼굴들이 영자의 눈앞을 지나갔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퍼주었다. 맛있게 드세요. 영자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건넨 말이었다. 어떤 아이는 웃으며 받았고 어떤 아이는 무표정하게 받았다. 배식을 하면서 영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기억하려 애썼다. 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 이 아이들이 영자의 존재 이유니까. 배식 중간쯤 한 남자아이가 영자 앞에 섰다. 김민수였다. 영자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너무 말랐다. 또래 아이들보다 눈에 띄게 왜소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이 영자를 사로잡았다. 그 눈에는 배고픔이 있었다. 절실한 배고픔. 많이 줘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는 평소보다 국을 더 퍼주었다. 밥도 더 얹어줬다. 민수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리로 갔다. 하지만 영자는 그 아이를 계속 봤다. 민수는 정말 빠른 속도로 밥을 먹었다. 숟가락을 놓지 않았다. 숨도 제대로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저 아이, 집에서 아침을 못 먹고 온 것 같아요. 영자가 선배에게 말했다. 선배는 민수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아이들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점심이나마 배불리 먹이는 것뿐이죠. 그날 저녁 영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어린 딸을 재우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민수의 배고픈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영자는 결심했다. 내일은 저 아이에게 더 많이 주자. 아니,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주자. 그날 밤, 영자는 노트를 한 권 꺼냈다. 딸의 일기장으로 쓰려고 사놓은 것이었는데 아직 쓰지 않은 새 노트였다. 영자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다. 1994년 3월 2일. 그리고 그 아래에 이름을 적었다. 김민수. 그리고 짧은 메모를 추가했다.
1학년 3반. 아침을 굶고 온 것 같다. 내일부터 더 많이 주자. 그것이 시작이었다. 영자는 그날 이후 매일 아이들을 관찰했다. 배식 시간에, 식사 시간에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봤다. 그리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아이가 있으면 공책에 기록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서너 명으로 늘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10명이 넘었다. 이서연, 1학년 2반.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난다고 한다. 박준혁, 2학년 1반. 당근을 절대 먹지 않는다. 작게 썰어서 섞어보자. 최유진, 3학년 4반.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못 사온다고 한다. 기록은 계속 늘어났다. 영자는 매일 밤 그날 만난 아이들을 떠올리며 공책에 적었다. 남편은 그런 영자를 보고 물었다. 그게 뭐예요? 일기예요? 아니야. 그냥 일 관련된 거야. 아이들 알레르기 같은 거 적어두는 거. 영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도 없었다. 이게 뭔지 영자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 그냥 필요한 일 같았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려면 기억해야 했다. 3,000명을 머릿속에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공책에 적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의 공책은 점점 두꺼워졌다. 1년이 지나자 한 권이 가득 찼다. 영자는 새 공책을 샀다. 2년이 지나자 2권째가 시작되었다. 5년이 지나자 5권, 10년이 지나자 10권. 공책들은 영자의 집 서랍에 가득 쌓였다. 어느 날 영자는 깨달았다. 이 공책들을 집에 두면 안 되겠다고. 만약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불이 나거나 물이 새거나, 그러면 이 소중한 기록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자는 공책들을 학교로 가져왔다. 급식실 냉장고 맨 안쪽 구석,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곳에 비닐봉지에 싸서 보관했다. 왜 냉장고에? 혹시 누가 물으면 대답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서요. 냉장고는 내화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30년간 아무도 그 공책을 발견하지 못했다. 영자는 매일 새벽 출근해서 냉장고에서 공책을 꺼냈다. 전날의 기록을 확인하고 오늘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아이들을 점검했다. 배식을 하면서도 공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다. 민수는 밥 더 많이, 서연이는 우유 말고 두유, 준혁이는 반찬 작게 썰어서, 퇴근할 때는 그날의 새로운 관찰 내용을 추가로 적고 공책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3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방학 때도 영자는 학교에 나왔다. 공책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했다. 영자에게 공책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자의 사명이었고 책임이었고 사랑이었다. 2024년 2월 1일 영자는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강지우. 이 학교에서 영자가 돌본 마지막 아이. 영자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적었다. 강지우. 1학년 5반. 이 학교의 마지막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그리고 이 공책에 이름이 적힌 3,147명의 모든 아이들. 행복하길. 영자는 공책을 덮고 냉장고에 넣었다. 이틀 후면 퇴임이었다. 그러면 이 공책도 영원히 냉장고 속에 남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 영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운명은 달랐다. 퇴임 당일 순덕이 우연히 그 공책을 발견했고 영자의 30년 비밀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오후 3시 강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영자의 퇴임식이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평범한 퇴임식이 될 예정이었다. 감사패 전달, 꽃다발 증정,
짧은 인사말. 30분이면 끝날 행사. 영자는 강당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영자는 긴장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저 빨리 끝나길 바랐다. 집에 가서 조용히 쉬고 싶었다. 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30년간 우리 학교 급식실을 지켜주신 김영자 조리사님의 퇴임식입니다. 김영자 조리사님은 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형식적인 내용들이었다. 30년 근속, 성실한 근무, 헌신적인 자세.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어색했다. 이런 자리가 불편했다. 하지만 교장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교장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낡은 공책.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순덕이 교장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김영자 조리사님이 30년간 비밀리에 작성한 기록입니다. 교장은 공책을 펼쳤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이 공책에는 30년간 이 학교를 거쳐간 3,147명의 학생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마다 세세한 관찰 기록과 배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교장은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김민수, 1학년 3반. 아침을 굶고 온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 점심을 많이 먹는다. 내일부터 밥을 더 많이 주자.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강당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교장은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이서연, 3학년 2반.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 친구들이 모르게 두유를 따로 준비해 주자.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술렁임이 커졌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교장은 계속해서 공책을 읽었다. 박준혁, 5학년 1반.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 좋아하는 반찬을 더 주자. 말은 걸지 말자. 그냥 따뜻한 밥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자.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당에 있던 한 여교사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교장은 공책을 덮고 영자를 바라봤다. 김영자 조리사님은 30년간 단 한 명의 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3,147명 모두를 기억하고 관찰하고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칭찬받을 생각도 없이 그저 묵묵히. 영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부끄러웠다.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닌데. 그때였다. 강당 뒤쪽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발소리. 영자는 뒤를 돌아봤다. 젊은 남자가 한 명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명, 또 한 명.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10명, 20명, 50명. 강당이 점점 가득 찼다. 100명, 150명, 200명.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들어왔다. 영자는 그들의 얼굴을 봤다.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아니, 낯익다기보다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 김민수입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말했다. 37쯤 되어 보이는 남자. 영자는 그 이름을 듣고 숨이 멎었다. 김민수. 공책의 첫 번째 이름. 30년 전 배고픈 눈빛으로 급식실에 섰던 그 아이. 아줌마, 저 기억하세요? 1학년 때 밥을 엄청 많이 달라고 했던 아이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아침을 먹을 수 없었어요. 아침밥은커녕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죠. 학교 급식이 제 하루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아줌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알고 계셨죠. 매일 제 식판에 밥을 더 담아주셨어요. 다른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게 그냥 아줌마가 친절한 분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민수는 영자에게 다가왔다. 오늘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아줌마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30년 동안 공책에 제 이름을 남겨두셨다는 걸 알았어요. 아줌마 덕분에 저는 굶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민수는 영자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수는 이제 건장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영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전 그 작고 마른 손이 이제 이렇게 컸다. 그 뒤로 또 다른 사람이 나왔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영자는 그 이름도 기억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던 아이. 아줌마, 저 우유 대신 두유 받았던 거 기억하세요? 친구들은 몰랐어요. 저만 다르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아줌마가 조용히 챙겨주셔서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알레르기 때문에 놀림받을까봐 늘 걱정했거든요.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영자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덕분에 저는 친구들과 똑같이 급식 시간을 즐길 수 있었어요.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줄지어 나왔다. 박준혁, 최유진, 강민지, 정수호, 공책에 이름이 적혀 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모두 어른이 되어 있었다. 30대, 40대, 20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한 남자가 설명했다. 오늘 아침 한 졸업생이 소식을 퍼뜨렸어요. 아줌마의 퇴임식이 있다고. 그리고 아줌마가 30년간 우리를 기록한 공책이 발견됐다고. 그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동창회 단톡방에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강당에는 이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이 학교 졸업생들이었다. 모두 영자가 돌봤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집이 엉망이었죠. 학교 급식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저는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피했죠. 하지만 급식실에서만큼은 아줌마가 저를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선생님들한테 혼나기 일쑤였죠. 하지만 아줌마는 제가 누구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영자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울었다. 자신이 한 작은 배려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것. 자신이 기억한 아이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것. 영자는 의자에 앉아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300명의 졸업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니 기억이 났다. 어렴풋하게나마 그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다. 급식실 앞에 줄 서 있던 작은 얼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다. 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김영자 조리사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 공책을 30년간 숨기셨습니까?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영자를 바라봤다. 영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30년간 자신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마음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영자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고요한 강당에서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저는 제가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더 주는 게 뭐가 대단한가요? 아픈 아이를 배려하는 게 뭐가 특별한가요? 그건 그냥 당연한 일 아닌가요? 영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공책을 쓴 것도 자랑하려고가 아니었어요. 그저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을 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누가 무엇을 못 먹는지, 누가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지, 그걸 정확히 기억하려고 적었을 뿐이에요.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그래도 아줌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3천 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기록하고 돌보는 게 누가 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딸을 생각했어요. 영자의 말에 강당이 숙연해졌다. 제 딸도 학교에 다니잖아요. 다른 학교지만 제가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제 딸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제 딸처럼 대하고 싶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들어 졸업생들을 바라봤다. 만약 제 딸이 배고프면 누군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제 딸이 아프면 누군가 배려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제 딸이 힘들면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했어요. 강당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울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았다.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죠. 학교에 가면 창피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도시락을 싸오는데 저는 빈손이었거든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급식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해준 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영자는 눈을 감았다. 4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분은 제가 배고프다는 걸 아셨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매일 제 식판에 밥을 더 담아주셨어요. 다른 친구들이 모르게 가끔은 자기 밥을 덜어서라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강당이 고요했다. 영자는 눈을 떴다. 그래서 제가 급식 조리사가 됐을 때 다짐했어요. 나도 그 아주머니처럼 살자. 배고픈 아이, 힘든 아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외면하지 말자. 그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자는 순덕을 바라봤다. 그래서 공책을 숨겼어요. 이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저를 칭찬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칭찬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전달한 것뿐이에요. 40년 전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해준 것을 여러분한테 한 것뿐이에요. 민수가 영자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영자의 손을 잡았다. 아줌마, 그러면 이제 아줌마가 받으셔야 해요.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사랑을. 40년 전 그 아주머니가 아줌마한테 준 사랑이 이렇게 3천 명으로 퍼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요. 민수의 말에 다른 졸업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씩 영자에게 다가왔다. 꽃다발을 건네는 사람, 편지를 주는 사람, 그냥 손을 잡는 사람. 300명이 줄지어 영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아줌마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줌마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줌마 덕분에 저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어요. 각자의 고백이 이어졌다. 영자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울었다. 자신이 한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울림으로 돌아오는 것이.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30쯤 되어 보였다. 아줌마, 저 강민지예요. 기억하세요? 저 알레르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아줌마가 저를 위해 따로 음식을 만들어 주신 적도 있었어요. 민지는 아기를 영자에게 보여줬다. 이 아이 이름이 영자예요. 아줌마 이름을 땄어요. 제 아이한테 아줌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아줌마처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영자는 아기를 바라봤다. 작고 예쁜 아기, 자신의 이름을 가진 새 생명. 영자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다. 따뜻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지는 아기를 영자의 품에 안겼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30년 전 자신의 딸을 안았던 기억이 났다. 그때도 이렇게 떨렸었다. 이렇게 감사했었다. 이렇게 행복했었다. 순덕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 영자 씨를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덕의 제안에 졸업생들이 웅성거렸다. 민수가 손을 들었다. 아줌마를 위한 기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아줌마께 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 사람이 동의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줌마, 받으세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 없어요. 영자는 단호했다. 영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이미 충분히 받았다. 이 순간, 이 감사, 이 사랑, 그것으로 충분했다. 대신에 영자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저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돌봐주세요.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제가 여러분한테 한 것처럼. 영자는 300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 40년 전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준 사랑이 여러분한테 전해졌듯이 이제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강당에 박수가 터졌다. 천둥 같은 박수. 300명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영자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지만 행복했다. 두려웠지만 감사했다. 퇴임식이 끝나고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남편과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딸은 이제 30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엄마, 퇴임식 어땠어요? 딸이 물었다. 영자는 잠시 멈칫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오늘 있었던 일을, 300명의 졸업생이 찾아온 일을, 공책이 발견된 일을. 응, 좋았어. 영자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오늘 받은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수십 개의 꽃다발. 방 안이 꽃향기로 가득했다. 영자는 그 꽃들을 하나씩 만지며 오늘을 되짚었다. 엄마, 이거. 딸이 들어오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스마트폰이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30년간 3,000명 학생 돌본 급식실 조리사. 비밀 공책 화제. 영자는 놀라 폰을 받아들었다. 기사를 읽었다. 오늘 퇴임식의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었다. 영자의 공책 사진도 있었다. 졸업생들의 인터뷰도 있었다. 벌써 기사가 났어? 엄마, 이거 지금 포털 사이트 1위예요. 댓글이 수천 개예요. 모두 엄마를 칭찬하고 있어요. 딸은 폰을 스크롤하며 댓글을 읽어줬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눈물 났어요. 우리 학교에도 이런 분 계셨으면. 급식실 아줌마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영자는 폰을 내려놓았다. 어지러웠다.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그저 조용히 퇴임하고 싶었는데. 엄마, 그런데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30년간 그런 일을 하신 거. 영자는 딸을 바라봤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서. 특별한 일 아니라니요. 3,000명을 일일이 기록하고 돌본 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줄 몰랐어요. 저는 엄마가 그냥 평범한 급식실 아줌마인 줄만 알았어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는 정말 평범한 급식실 아줌마야.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엄마. 딸은 울먹이며 영자를 안았다. 영자도 딸을 안았다. 30년간 이 아이를 위해 살았다.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학교로 갔다.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도 함께 돌봤을 뿐이다. 엄마, 사실은 딸이 영자의 품에서 말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급식실 아주머니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분이 저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엄마가 다른 학교 아이들한테 해주신 것처럼. 영자는 딸을 바라봤다. 딸은 웃고 있었다. 그래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건지. 그분 덕분에 저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엄마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다른 학교에서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사랑은 이어진다. 40년 전 한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준 사랑. 자신이 30년간 3,000명에게 전한 사랑. 그중 누군가가 자신의 딸에게 준 사랑. 그리고 이제 자신의 딸이 또 누군가에게 전할 사랑.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딸의 말에 영자는 놀랐다. 응, 무슨 소리야? 저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선생님. 영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네. 오늘 기사를 보고 결심했어요. 엄마의 딸답게 살고 싶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다. 자신의 삶이 딸에게 영감을 준 것. 자신의 30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을 꿨다. 급식실 꿈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배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의 영자였다. 배고픈 영자였다. 급식실 아주머니가 영자의 식판에 밥을 담았다. 넉넉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말했다. 맛있게 먹어라. 영자는 식판을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첫 숟가락을 떴다. 따뜻했다. 맛있었다. 행복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겠다고. 이 따뜻함을 평생 전하겠다고. 꿈에서 깬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새벽 4시. 영자는 습관처럼 일어나려다가 멈췄다. 오늘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30년 만에 처음 맞는 자유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다. 어두운 거리. 아직 깨어나지 않은 세상. 영자는 이 시간이 좋았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엄마, 잠 안 오세요? 딸이 나왔다. 딸도 잠이 안 오나 보다. 응. 30년간 이 시간에 일어나서 그런가 봐. 엄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앞으로, 그렇다.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모르겠다. 그냥 천천히 살아볼까? 저 생각이 있는데요. 딸이 영자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해보는 거 어때요? 어르신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봉사. 엄마 잘하실 것 같아요.
영자는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그래, 그거 좋겠다. 영자는 다시 창밖을 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영자의 새로운 삶도, 영자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영자를 찾아왔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영자는 모두 거절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상품화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은 팔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일이었다. 대신 영자는 딸의 제안대로 복지관 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급식실에서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음식을 만들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하지만 영자는 행복했다. 여전히 누군가를 돌볼 수 있어서. 영자 씨,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미역국이랑 제육볶음이에요. 어머, 제육볶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영자는 그 미소를 보며 기뻤다. 여전히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영자의 기쁨이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낯선 젊은 여성이 영자를 찾아왔다. 영자 선생님이시죠? 여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새 공책이었다. 제 이름은 박지연이에요. 저는 중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연은 공책을 펼쳐 보였다. 영자의 공책과 똑같은 형식이었다.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 이름 옆에는 세밀한 관찰 기록이 있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을 기록하기로요. 한 명 한 명 제대로 돌보고 싶어서요. 영자는 그 공책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지연의 글씨는 정성스러웠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잘하고 있어요. 영자는 공책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지연이 떠난 후 영자는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구나. 자신의 3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후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급식 조리사, 영양사, 선생님들. 그들은 모두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영자는 우편물을 받았다. 편지 한 통이었다. 발신인은 김민수였다. 영자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퇴임식 이후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저는 그동안 제가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밥을 많이 주신 것,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 그냥 아주머니가 친절한 분이라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아주머니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으셨는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돌보겠다고.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주말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요. 그 아이들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배고팠던 그때, 외로웠던 그때, 그 아이들한테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아주머니, 이게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한테로 이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김민수 올림.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민수가 자라서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니.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니. 며칠 후 이서연에게서도 편지가 왔다. 영자 아주머니께. 저 이서연이에요. 아주머니 기억하시죠? 우유 알레르기 있었던 아이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 반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특별히 돌보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아주머니,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배려가 뭔지, 사랑이 뭔지. 이제 저도 그걸 다른 아이들한테 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편지는 계속 왔다. 박준혁, 최유진, 강민지. 공책에 이름이 적혀 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다. 영자가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영자는 그 편지들을 모아 상자에 넣었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자신의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뉴스를 봤다. 한 고등학교 급식실 이야기였다. 그 학교의 조리사가 10년간 학생들을 기록한 공책을 공개했다는 내용이었다. 영자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시작했다고 했다. 영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그 조리사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김영자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저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싶었거든요.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영자는 텔레비전 앞에서 미소 지었다.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다. 40년 전 한 아주머니가 시작한 사랑이 영자를 거쳐 3,000명에게 전해졌고, 이제 그 3,000명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었다. 영자는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꽃이 피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영자는 생각했다. 사랑도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구나.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로. 그날 밤, 영자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딸은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제가 선생님이 되면 엄마처럼 할 거예요. 딸의 말에 영자는 물었다. 엄마처럼? 네.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돌보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공책에 아이들을 기록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꼭 숨기지는 마. 자랑은 하지 말되 필요하면 다른 선생님들과 나눠. 그래야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30년간 공책을 숨긴 것이 꼭 옳은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만약 자신이 다른 조리사들과 노하우를 나눴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엄마는 실수를 했어. 영자가 말했다. 혼자 다 하려고 했어. 숨기려고 했어. 하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더라. 내가 선생님이 되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안았다. 영자도 딸을 안았다. 새로운 세대가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랑을 전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1년이 흘렀다. 영자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가 아니었다.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퇴임한 급식 조리사들, 주부들,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다. 영자 선생님, 오늘은 뭐 해요? 한 봉사자가 물었다. 영자는 메뉴판을 보여줬다.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그리고 김치전도 부치고요. 좋아요. 제가 김치전 담당할게요. 봉사자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요리를 시작했다. 영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이렇게 함께하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모여들었다. 영자는 배식을 시작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음식을 담았다. 30년간 급식실에서 했던 것처럼.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영자가 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에이, 뭐 그저 그렇지. 늙으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영자는 알아챘다. 할머니의 안색이 평소와 달랐다. 조금 창백했다. 영자는 할머니의 식판에 미역국을 더 많이 담았다.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했다. 할머니, 이거 다 드세요. 기력 회복에 좋아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받아들었다. 영자는 다음 어르신에게로 갔다. 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김치전 많이 드릴게요. 좋아하시잖아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다. 영자 씨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 신기해.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관심을 가지면 보여요. 배식이 끝나고 영자는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행복한 얼굴들,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영자는 이 순간이 좋았다. 식사 후, 영자는 복지관 관장에게 불려갔다. 영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관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후원금 약정서였다. 영자 씨 이야기를 듣고 한 기업에서 후원을 하겠대요. 매달 1,000,000원씩. 어르신들 식사 지원에 쓰라고요. 영자는 놀라 서류를 받아들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영자 씨처럼 식사 봉사를 시작하고 싶다고,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어요. 그 후로 영자는 바빠졌다. 다른 복지관을 방문해 봉사자들을 교육했다. 급식 노하우를 전달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요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개인을 배려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영자는 교육 시간에 항상 이 말로 시작했다. 관심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보여요. 봉사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의 말을 받아 적었다. 영자는 자신의 공책 이야기도 들려줬다. 30년간 아이들을 기록한 이야기. 그 공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필요했는지. 여러분도 공책을 만드세요. 영자는 제안했다. 어르신들을 기록하세요. 누가 뭘 좋아하는지, 누가 건강이 안 좋은지, 누가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지. 그러면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교육이 끝난 후, 한 봉사자가 영자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30년간 어떻게 지치지 않으셨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지칠 때도 있었어요. 힘들 때도 많았고요. 하지만 영자는 봉사자를 바라봤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제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그걸 보면 보람이 느껴졌어요. 그게 저를 지탱해준 힘이었어요. 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영자는 미소 지었다. 사랑은 이렇게 전해진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정말 축하해. 영자는 기뻐하며 소리쳤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영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딸이 교사가 되다니, 자신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다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영자는 거실 창가에 섰다.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다. 영자는 40년 전을 떠올렸다. 배고팠던 어린 시절, 급식실 아주머니가 건넨 따뜻한 밥, 그 순간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40년의 시간을 거쳐, 수천 명의 사람을 거쳐, 그리고 이제 자신의 딸에게까지.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흘렀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영자는 속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아주머니께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갈 거예요.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졸업생들이 보낸 편지들이 가득했다. 영자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었다. 감사의 말들, 사랑의 고백들, 변화의 이야기들. 각 편지는 영자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었다고. 당신의 30년은 헛되지 않았다고. 당신이 뿌린 씨앗은 자라나고 있다고. 영자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새 공책 한 권을 꺼냈다. 복지관 어르신들을 기록하기 위한 공책이었다. 영자는 첫 페이지를 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5년 2월 4일.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아래 첫 번째 이름을 적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의 이름. 영자는 할머니에 대한 관찰을 기록했다. 건강 상태, 좋아하는 음식,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 영자는 미소 지었다. 자신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돌보는 일.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것이 영자의 삶이었다. 영자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었다. 공책 운동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급식실 조리사들, 영양사들, 교사들이 각자의 공책을 만들어 학생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영자처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돌보기 위해 교육부에서도 이 운동에 주목했다. 한 국회의원이 영자를 국회로 초청했다. 영자는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긴장됐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해야 했다. 김영자 선생님, 30년간 3,000명이 넘는 학생을 돌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급식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국회의원의 질문에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급식실에서 일한 조리사일 뿐이에요.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하지만 30년간 현장에서 본 것이 있어요. 아이들은 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관심이 필요해요. 누군가 자기를 봐주고 있다는 느낌. 그게 아이들한테는 밥만큼이나 중요해요.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는 계속했다. 급식실 조리사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단순히 밥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관찰하고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존중을 주세요. 우리도 교육자예요.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자의 말이 끝나자 청문회장에 박수가 터졌다. 영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청문회 후 교육부는 급식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급식실 조리사와 영양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생 개별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영자의 공책이 정책의 모델이 되었다. 전국의 학교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급식실이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조리사들은 더 이상 뒤에 숨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영자는 이런 변화들을 신문으로 읽으며 놀라워했다. 자신의 작은 공책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영자는 한 고등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졸업식에 특별 게스트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영자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학교의 간곡한 부탁에 승낙했다. 졸업식 날, 영자는 강당 무대에 섰다.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영자를 바라봤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학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영자는 학생들의 얼굴을 둘러봤다. 젊고 희망찬 얼굴들. 여러분은 학교에서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지식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영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누군가를 돌보는 법을 배우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배고파하는지, 외로워하는지, 그걸 보는 눈을 키우세요. 그리고 조용히 도와주세요. 자랑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저는 30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돌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을 거예요. 영자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졸업식 후, 한 학생이 영자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왜 30년간 그 일을 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영자는 그 학생을 바라봤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영자는 미소 지었다. 그 일이 의미 있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 그래요. 꼭 그렇게 하세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영자는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 학생도 언젠가 누군가를 돌볼 것이다. 영자가 3,000명을 돌봤듯이.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딸의 전화를 받았다. 딸은 이제 신규 교사로 첫 학기를 시작했다. 엄마, 저 오늘 아이들한테 엄마 이야기를 해줬어요. 응. 무슨 이야기? 엄마가 30년간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셨는지 공책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이 정말 감동했대요. 영자는 웃었다. 괜히 자랑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어른도 있다고. 영자는 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을 느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자는 행복했다. 그리고 엄마, 저도 공책을 시작했어요. 정말? 네.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딸이 자신의 길을 이어가고 있었다. 더 나은 방식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고 영자는 창밖을 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붉은 하늘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영자는 생각했다. 자신의 삶도 이 노을 같았다. 조용히, 하지만 아름답게 세상을 물들였다. 그리고 그 빛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영자는 복지관에서 가져온 자료를 펼쳤다. 다음 주에 다른 복지관에서 교육을 해야 했다. 영자는 자료를 읽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영자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다. 30년의 경험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졌다. 영자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메모는 점점 늘어났다. 영자는 멈추지 않았다. 할 일이 아직 많았다. 전해야 할 사랑이 아직 많았다. 5년이 흘렀다. 영자는 이제 62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매주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돌봄 교육을 했다. 영자의 일정은 퇴임 전보다 더 바빴다. 어느 봄날 영자는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학교 개교 3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다. 영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기념식 날 영자는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다.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다.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 운동장도 재정비되었다. 하지만 급식실만은 그대로였다. 영자가 30년간 일했던 그 공간. 영자 선생님. 순덕이 달려왔다. 순덕도 2년 전에 퇴임했지만 오늘 특별히 참석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순덕은 영자를 급식실로 안내했다. 급식실 벽면에는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영자가 배식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액자에 넣어진 공책 첫 페이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건. 영자는 놀라 사진을 바라봤다. 순덕이 설명했다. 학교에서 영자 언니를 기념하기로 했어요. 김영자 돌봄실이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급식실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곳으로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이름을 딴 공간이라니. 부끄러웠지만 감동적이었다. 기념식이 시작됐다. 교장의 인사말, 내빈 축사, 학생 공연, 그리고 특별 순서로 영자가 무대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영자의 인사에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다. 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제가 이 학교에서 30년을 일했어요.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순식간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소중했거든요. 영자는 강당 안에 학생들을 둘러봤다. 여러분은 이 학교를 졸업하면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각자의 길을 갈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여러분 옆에는 항상 누군가 있어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급식실 아줌마, 환경미화원, 경비 아저씨. 그분들을 잊지 마세요. 그분들에게 감사하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돕는 사람,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에요. 영자의 말이 끝나자 강당이 조용해졌다. 잠시의 정적 후, 한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났다. 마침내 모든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였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자신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자신의 사랑이 이어졌다. 기념식 후, 영자는 예전 급식실 자리에 섰다. 새로운 조리사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자를 보고 인사했다. 선생님, 저희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선생님처럼 하고 싶어요. 한 젊은 조리사가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공책이 들려 있었다. 학생들을 기록하는 공책. 잘하고 있어요. 영자는 공책을 보며 말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조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30년을 돌아보면 어때요? 후회는 없으세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30년, 수많은 날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보람찼던 순간들, 후회는 없어요. 단 한 가지도요. 영자는 미소 지었다. 대신 감사한 게 많아요. 3,000명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조리사는 영자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이 시작하신 일, 저희가 이어갈게요. 영자는 고맙다며 조리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다. 이제 다음 세대의 몫이다. 자신은 씨앗을 뿌렸다. 이제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은 다음 세대의 일이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딸의 방문을 받았다. 딸은 이제 5년 차 교사가 되어 있었다. 딸의 손에는 두꺼운 공책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봐요. 딸은 공책을 펼쳐 보였다. 5년간 기록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빼곡했다. 저 이거 출판하려고 해요. 엄마처럼은 아니지만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돌본 이야기를요. 영자는 공책을 천천히 읽었다. 딸의 글씨는 정성스러웠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영자는 딸을 안았다. 딸도 영자를 안았다. 두 세대의 사랑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간 거예요. 아니야. 넌 내 길을 간 거야. 더 나은 방식으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봄비.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비. 그날 밤, 영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30년간 보관해온 공책들이 들어 있었다. 영자는 첫 번째 공책을 펼쳤다. 1994년 3월 2일. 첫 출근 날의 기록. 김민수. 1학년 3반. 아침을 굶고 온다. 영자는 그 글씨를 쓰다듬었다. 30년 전 자신의 글씨.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자는 공책들을 하나씩 넘겼다. 3,000개가 넘는 이름, 3,000개가 넘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영자의 인생이었다. 마지막 공책을 덮고 영자는 창밖을 봤다. 비가 그쳤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영자는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40년 전 한 아주머니가 시작한 사랑이 자신을 거쳐 3,000명에게 전해졌고 이제 그들을 통해 수만 명에게 퍼지고 있다. 딸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봉사자들을 통해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흐른다. 영자는 그 흐름의 한 부분이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자는 공책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 공책들은 이제 역사가 되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기록된 역사. 영자는 상자 뚜껑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다음 세대의 차례야. 내 역할은 끝났어.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역할이 정말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복지관의 어르신들, 배워가는 봉사자들, 영감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영자는 계속 일할 것이다. 영자는 침대에 누웠다. 편안한 잠자리. 영자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아이들이 보였다. 급식실에 줄 서 있는 아이들. 영자는 꿈속에서도 배식을 했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밥을 담아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맛있게 먹어.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영자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이것이 영자의 행복이었다. 이것이 영자의 삶이었다. 이것이 영자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